그 저희 아이는 30주에 그 조기 양막 파열이 돼가지고 태어났고요. 2kg가 채 안 돼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아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호흡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뭐 꾸준히 검사를 좀 많이 했는데 동맥관이 다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수술을 했고요. 수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의례적으로 걸치는 이제 모든 그 이제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백질 연화증, 그 뇌는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백질 연화증 소견이 나왔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 지나갈 줄 모른다.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언어적으로 지연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 하고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해서 이제 쭉 지나다가 별반 다르지 않게 사실 조금 느리게 크긴 컸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2개월 때 이제 첫 돌 때 못 서는 거, 걷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서 저희가 이제 출생했는 병원을 갔더니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베일리 검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그쪽에서 교수님이 조금 실망적인 단어를 뱉으시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재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많이 알아봤어요. 인터넷도 보고 여러 군데 어떤 예시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잘된 상황은 많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저희는 형민이가 둘째 아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크는 속도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병원에서 권유한 재활 치료를 몇 번을 받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시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아지는 게 눈에 이제 확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에 일단 집이랑 출생병원이 멀기도 멀고 이래서 저희가 병원을 조금 옮겼어요. 병원을 옮기면서 다른 병원에 일단 아이의 모든 자료를 다 들고 가서 또 이제 재활의학과하고 상담을 했더니 일단은 뭐 운동 쪽으로 조금 이게 지나간 것 같다. 그쪽 소견으로 봐서 운동 쪽으로 좀 지나가다 보니까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당장 재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병원 스케줄에 맞게끔 저희도 대기를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그때 또 때마침 저희 아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재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이 아마 한 15개월에서 16개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서 제가 일주일에 병원을 두 번을 다녔어요. 2번 다니면서 이제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를 교차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물리치료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왜 아이가 걷거나 뭔가 이렇게 운동을 되게 이제 뭐 직립보행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처음 스타트를 했는데 그 마사지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이게 뭐 장기간의 싸움이다. 이제 재활훈련을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가 괜찮다, 저기가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애를 또 제가 첫째도 키워 보니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병명이랑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병명이 틀린데 무작정 그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사실 몇 군데를 가보니 조금 틀에 맞춰진,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틀에 맞춰지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면 오로지 그 아이한테만 집중을 할 터인데 큰아이도 있고 큰아이의 또 그 유년기를 같이 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계속 이제 재활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 파랑새를 어느 분의 추천으로, 이제 지인 추천으로 알게 돼서 상담으로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병원 2번, 파랑새 1번, 총 일주일에 3번의 이제 재활훈련을 한 거죠. 그때 아이는 이제 걷지도 못했고, 약간 이제 손을 잡아주면 이제 한두 발짝씩 떼고, 말은 아예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파랑새에서 이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요일에는 이제 병원에 재활치료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족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7일 시간에 오로지 둘째 아이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그 조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즉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의 그 교류도 많이 없어지고, 자꾸 이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다가 아이가 이제 혼자서 걷게 되고, 또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쉽게 안 터지고, 이래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큰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속 재활훈련을 진행을 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면서 작업치료를 병행을 했어요. 그 하루의 날짜에 다 스케줄을 맞추고 저희가 이제 파랑새를 와서 언어치료와 감통, 운동까지 해서 이제 3사이클을 그날 하루에 다, 물론 아이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들 믿고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케이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케이스도 좋았고, 아이가 생각보다 잘 따라줬고, 그 고된 훈련 속에서도 아이가 조금 이제 흥미도 생기고, 아이가 이제 또 크다 보니까, 자꾸 점차 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자리가 잡히고 사회성이 발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또 묵묵히 이렇게 또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둘씩 해나가기, 이제 뭔가를 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걷고 말하고 또 의사 전달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렇게 조금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속에서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이 영역이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재활훈련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조금 사무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고 아이한테 주입식보다는 조금 활동을 하면서 뛰어놀고 사회성도 더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4살에 보냈는데, 마침 보내던 어린이집에 이제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이제 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 아이를 조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셨어요. 하면서 저희가 사설 기관에서 조금 훈련받는 이런 운동들과 이제 고쳐야 할 습관들, 또 자세,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대근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협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활동을 같이 조금 병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담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고, 이제 병원의 재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참 가슴에 사무쳤던 말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어린이집을 가는데 왜 자기는 자꾸 병원을 가서 선생님들하고 치료를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자기의 생각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는데,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제 부모의 마음만 앞서서 아이를 너무 올가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무수히 많이 납병동도 권하고 재활 이렇게 기구, 보조 기구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춰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푸시가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납병동을 하게 되면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아이가 납병동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재활활동을 하면서 병원에 대기하는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니 그냥 밖에서 뛰어놀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주자. 아이가 이만큼 생각이 이만큼 자랐구나 라는 생각에 병원 재활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만두고 파랑새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이제 재활활동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납병동을 했더라면 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아이의 상태나 정말 사랑스럽게 잘 자랐어요.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매 순간을 되게 행복해하고 지금 그 병원을 안 가고 파랑새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오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우리 선생님 언제 만나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선생님 만나러 가요. 오늘 가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병원 갈 때는 아 오늘 왜 또 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요?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 생활보다는 조금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노출을 시키고 어린이집이나 이제 친구들 사회성을 더 기를 수 있는 태권도장 또 아이가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그런 쪽으로 조금 전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하고는 관계를 끊게 되었어요. 저희는 내 아이와 이 아이는 상황이 틀린데 저 선생님하고 맞을 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갔을까? 또 이 얘기를 듣고 기가 팔랑거려서 내 아이를 저렇게 보내봤을까? 보내고 무수히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는데 결론은 제가 딱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 내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치료법이 뭔지 이거를 딱 가지고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내 아이와 맞고 정서적 교감이 되고 이러면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고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행동이 틀리고 특성이 틀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틀리다 보니 이 틀에 맞춰진 곳에 가다 보면 아이는 계속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인 아이를 키워도 1부터 10을 가르칠 때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주입되는 교육이 틀려요. 틀리듯이 장애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더 힘들지만은 이게 자꾸 세뇌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세뇌가 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의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엄마들의 이 카더라 통신 믿을 거 안 됩니다. 믿을 거 정말 안 되고 진짜 내 아이만 오로지 바라보고 내 아이한테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지 이게 또 제가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즐거워야지 아이도 즐겁고 행복한데 제가 그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치고 제가 힘드니까 얼굴에 짜증이 묻어나고 하기 싫어서 저도 가기 싫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나다 보니까 그게 오로지 아이한테 다 가더라고요. 다 가다 보니까 이게 제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족감이 떨어지면 아직까지 이제 부모의 손이 필요한 아이는 더 떨어지겠죠. 제가 안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아이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딱 진짜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아이가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저는 얘기해요. 항상 이것저것 다 그냥 알아보고 인터넷도 알아보지만 다 카더라 통신이고 아이마다 성향 틀리고 다 틀리다. 이게 기질이 틀리다 보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부모가 공들인 만큼 아이는 자라고 그만큼 제가 사랑을 주는 만큼 아이는 그 사랑으로 보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아픈 아이를 낳아서 7살까지 키웠고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공부하고 했지만은 방법이 없더라. 우선은 아이가 행복한 방향으로 또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도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공간에 고립을 시켜서 아이를 계속 치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활발하던 아이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치료는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의 또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우선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조금 지내면 서로가,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조금 시간을 맞춰서 조금 행복한 치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7살이다 보니까 내년에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뿐만이 아니고 그 앞전에 걸쳤던 어린이집 또는 이제 태권도장, 지금 현재 또 다니고 있던 이제 미술학원, 이런 곳에서 사실 저희 아이가 장애다, 상황이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부모로서 이게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가 아닌 아이를 키워봤고 또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이거를 숨겨서는 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갈 때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서 이런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조금 요청을 했고, 또 미술학원을 갔을 때, 다른 이제 학원을 갔을 때도 그대로 다 있는 대로 우리 아이의 히스토리를 다 얘기를 드리니 이게 335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숨기고 이걸 감추려고 하면 아이는 자꾸 커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터이고, 지금도 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왼쪽 발은 정말 편한데 오른쪽 발이 발차기가 잘 안 돼. 그치만 노력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근데 그게 주변에서 모두가 도와주고, 저희가 이제 이 아이가 이렇다라는 거를 모두 이렇게 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지지가 돼서 조금 아이의 생각도, 내가 이렇게 불편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뛰지는 못해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도 생기고, 아이 스스로도 내가 불편한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 이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학교를 가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선생님들하고 다 노출을 할 거고, 저희 아이가 이렇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노출을 하고 함께 공유를 해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협업을 해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상담을 할 거고, 지금 파랑새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이 항상 동영상이라든지 또 아이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아이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1시간이 뭐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하면 그게 작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도 하고,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이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근데 또 집에서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있을 때마다 이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니 아이의 영상을 찍어서 오늘은 이런 훈련을 했고 이런 부분이 아이가 지금 아직도 조금 부족하니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다 보니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틀에 박히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제안해 주시고, 또 조금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 또한 애가 이렇게 조금 강직이,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강직이 있다, 강직이 있는데 차가운 물에서 조금 더 강직이 생기네, 따뜻한 물에선 어떨까, 또 실험도 해보게 되고 하다 보니 이 무수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고 또 내 아이가 이럴 때는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그렇구나 이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가이드를 잡아주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재활훈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소원은 아이가 편안하게 잘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몸에 힘을 빼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봐 라고 하면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은 뒷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성향이다 보니 아이가 성격도 급하고 뛰고 싶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강직이 생겨서 한쪽이 조금 삐뚤삐뚤 이제 빼뚤빼뚤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게 선생님들이 조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조언을 해주고, 또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로서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떨까요? 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지금 잘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물론 이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제 얘기는,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3번, 또 많게는 4번, 5번까지 보시겠지만 그냥 허투루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그 행동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냥 얘기를 좀 주시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차피 저희가 환자와 선생님으로 만나지만은 이제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그런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물론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감을 하고 많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엄청 많이 받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선생님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렇게 해박한 지식들 또는 성과들,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도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주시면 도움이 일상생활에서 또 저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선생님들한테 또 전달을 드리고, 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면 또 선생님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부모의 입을 통해서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듯이 서로가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보더라도 조금 애착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를 환자로만 대하기보다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이 아이를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케어를 해주십사,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물론 직업이고 일이지만 또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은 조금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모님들한테 가차없이 얘기 주시고 조금 이 아이 생활과 이런 패턴들을 같이 조금 잡아갈 수 있게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팁을 알려주시면 저희 같은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님들한테 조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